이러다가는 그냥 디자인 기계가 되겠구나.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미술을 하려면 점점 그게 확신이 돼서 학원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천재 보자르 가는 이유가 다 그건 것 같아요. 1학년 때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 한국 때도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프랑스 애들은 개성이 진짜 세고 다양한 걸 정말 걔네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더라도 임팩트가 세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프로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정도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건데. 면접장 갈 때마다 저는 뮤지컬 한번 찍는다는 생각을 항상 갔거든요. 타이머 켜놓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최대 8분이라고 생각해요. 까는 거부터 시작해서 시간 다 재보고 나 때는 사실 그랬던 게 어떤 멘트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맞아. 지을까 진짜 쇼 한 편 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갖고 맞아. 어떻게 해서 진짜 빵 터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델레 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뿔롱부자를 합격한 김윤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모즈 보자르 신입학으로 들어간 이동현입니다. 야, 근데 윤환이는 저기 뭐 프랑스 어떻게 해서 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자유미술하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미술 시작해서 예고 입시미술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이제 대학교 입시미술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에 그리다가 그냥 그리고 옛날에 중학교 때 프랑스 엄마가 유학을 권유를 했기도 했고 그래서 이탈리아 간 김에 프랑스도 그때 들려서 보고 오기도 했거든요. 유학한다면 여기서 할 거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안 간다고 했었어요. 가서 잘 할 자신도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미술을 하는데 이러다가는 그냥 디자인 기계가 되겠구나. 잘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 미술이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똑같은 걸 똑같이 계속 그리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근데 그때 프랑스를 이미 갔다 와본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미술을 하려면 유학을 하고 싶은데 프랑스로 갈까 하다가 점점 그게 확신이 돼서 학원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포폴 학원을 왔죠. 도인이는? 니 대학 다니지 않았었나? 네, 저는 미국에 있다가 어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긴 했는데 20살 때 미국으로 대학을 갔다가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디자인 쪽이었는데 순수미술이 아니라 갔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디자인이 아니라 순수미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제 변명일 수도 있는데 미국 대학이 교양 과목이 진짜 상당히 많고 빡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술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인문계 대학을 온 건지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학교를 알아봤는데 나라도 알아보고 프랑스 보자르라는 시스템이 저한테 맞을 수도 있겠거니 해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저기 뭐 학원 같은 거 알아볼 때는 막 그때는 그때 저기 뭐 어떻게 알아봤는데? 저는 이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데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해도 이제 날을 잡고 여러 가지 알아보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다음에 학원 나오면은 전화를 해서 상담 예약을 잡고 와서 상담을 해서 한 건데 처음에 갔던 한 곳은 너무 저는 그 입시미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미술이라든지 개념미술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한 곳은 그냥 너무 이제 풀어서 그러니까 자유도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리고 뭐 배우는 것도 따로 없고 그냥 보통 혼자 작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아뜰리에비 와서 수업 그런 커리큘럼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림 봤을 때도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스타일이 이쪽이어서 오게 됐죠. 그리고 다른 데는 그때 제가 있을 때 전 2015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폭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과외도 그때 많이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원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 학원 선택할 때 보통 두 부류가 있는데 음. 합격생 보고 선택하는 학생, 그다음에 커리큘럼, 음. 그다음에 그런 거 정보적인 거 말고 그 학원의 갤러리나 학생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 오는 경우가 근데 있는데 그때는 딱 세 가지 다였어요. 여기 음. 합격생도 합격생도 많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잘 맞았고 그림 스타일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위치도 저랑 제일 그나마 나왔고. 근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 쌤 입장에서는 막 정보도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어떤 학원의 작업이 되게 좋아 보인다. 그거를 사실 고르는 자체가 실력이나 이미 센스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업이 진짜 별로 속된 말로 구린 데인데 가는 경우, 정보만 보고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본인 선택할 때 약간 조금 센스가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긴 있지. 아 그리고 그때 그 다른 곳은 음. 그때 갔을 때 작업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저랑 안 맞긴 했어요. 동현이는 어떻게 찾았는데? 원래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아틀리에비로 옮긴 케이스인데 다른 데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일단은 학권 규모도 작긴 했는데 원래 있던 학교가 저는 아틀리에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낀 사람인데 거기는 이제 무조건 하루에 4시간 수업 시간 외에는 아예 거기서 더 10분도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틀리에 뷰를 선택한 이유가 뭐 지금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수업 시간 외에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저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 지금 우리 2반 아침 10시 반 새로 생겼잖아. 그 아침에 10시 반에 수업 시작하면 한 1시 반에 끝나거든. 그니까. 근데 그 애들 요즘에 12시까지 작업하잖아. 그니까 진짜 부럽다. 장난 아니라니까 요즘에. 그냥 오래 할 사람 아닌가. 그럼 어학연수 상담할 때는 어학연수요? 처음에 어학연수는 어떻게 선택했는데? 전 유학원. 유학원에? 유학원을 알아보면서 그 다음에 유학원 알아볼 때는 여기 학원 사람들 유학원 이미 구한 사람들 말도 좀 들어보고 학원 다닐 때 구하는 거여서 그러면서 이제 유학원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도시도 정하고 학교도 정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는. 근데 저는 BC랑 리옹에서 어학을 했으니까 그때 처음에는 BC에서 기초를 잡고 리옹에서 좀 더 해야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야,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한국 사람 없는 지역에 많이 가려고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동현이는 그 파리 선택한 이유가 있나? 뭐 물론 뭐 파리에서 어학을 하면 최고로 좋긴 하지만 보통 좀 피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일부러 선택한 지방 가서, 이유는 일단 뭐 저는 도시랑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어학은 무조건 파리로 가야겠다는 그냥 생각을 그냥 했는데 근데 그게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고 한국 사람들을 피한다라. 사실 그거는 공부에 별로 영향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영향을 전혀 막 한국 사람들 막 미친 듯이 막 있어도 안 하는 애는 안 하고 하는 애는 하고 한국 사람들 없어도 안 하는 애는 안 하고 하는 애는 하고. 그러니까 나도 맞아. 한국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노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 맞아. 그러니까 뭐 낮에 열심히 하고 저녁에 잠깐 가끔 만나고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도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날씨도 그렇지만 도시가 진짜 프랑스는 작은 도시라고 하면 정말 작은 도시인데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각할 때 작은 도시 생각하면 그렇게 작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막상 가니까 정말 작은 도시인 거죠. 왜냐면 마트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주변에 쇼핑센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진짜 그리고 전시회장 아무것도 없고 어디 다른 도시 갈 때도 다른 큰 도시를 거쳐서 가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리에서 한 떼제베를 1시간 거리. 네, 그쵸. 그 정도 진짜 그 정도도 것 진짜 같아. 괜찮지. 아니면 리옹까지. 주중에 어학 열심히 하고 주말에 이제 파리 가서 전시 보고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런 것도 좀 괜찮긴. 아니면 도시가 리옹처럼 크든지. 그러니까 뚫롱을 선택한 게 시각 디자인 때문에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제품 디자인 쪽이랑 공간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근데 보통 제품 디자인을 하면은 공간도 많이 같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뚫롱도 그런 경향의 학교고 거기는 뭐
엄청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야 중에서는 제품이랑 공간이 좀 그렇지. 한국은 제품 디자인 따로 있고 공간 디자인 따로 있잖아. 사실 그건 둘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분야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게 진짜 장점이긴 하지. 그러면 뭐 졸업하면 디자인 쪽 하겠냐? 공간 디자인 또는 제품 디자인이나 뭐 아무튼. 솔직히 모르겠어. 왜냐면은 프랑스는 1학년 때 모든 그 커리큘럼을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모든 분야. 학교에 있는 모든 분야. 순수든 디자인이든 비디오든 뭐 포토든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하고서 솔직히 그리고 프랑스가 좋은 점이 딱딱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으면 좀 더 가서 해보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럼 뚫롱은 2학년 때 정지나? 2학년 때 정도 올라가는데. 또 리모주는 몇 학년 때 리모주도 정지? 2학년 때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2학년 때 크게 디자인하고 아트는 안 하지? 아니요, 그게 더 되게 세부적으로? 완전 세부적이에요. 완전 세부적으로? 아예 뭐 금속공예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게. 세라믹 이런 식으로? 님은 뭐 선택할 예정인데? 저 지금까지는 저도 오브제 아트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프랑스 선택 보자를 가는 이유가 다 그건 것 같아요. 1학년 때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찾으면 되는 그치. 거니까. 맞다. 그러고 천천히 전공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신입학으로 전 지원한 거거든요. 이건 유난히는 어학연수 얼마나 했는데? 저는 BC랑 이용해서 9개월씩 1년 반 했죠. 근데 왜 지역이 다른데? 왜냐면은 BC가 너무 좁은 동네라서 제가 9개월도 장기로 한 건데 근데 그것도 너무 길고 이제 BC에서 아예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리옹으로 옮기는 이유는 그때는 언어가 좀 된 후에 옮기는 거니까 예상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때 리옹이랑 파리랑 떼제베 타고 2시간도 안 걸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파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리옹에 있는 전시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도시 다니면서 사람들이랑도 좀 어울리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그렇게 했었죠. 도인이는 뭐 파리에 계속 있어? 근데 일단 저는 파리에 있었죠. 파리 살고 있었죠. 뭐 여행만 다른 데 다니긴 했는데 파리에서 어학한 거. 근데 파리 안에서 옮겼었나? 어학원을? 아니 어학원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었고. 근데 그때 아무튼 또 거기다 불어 가외했다고 했잖아. 네, 저는 어학원이 델프를 배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어학원을 갔었어가지고 시간 낭비죠? 돈은 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한 번은 원래 안 되거든요, 어학원들은.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거의 안 나가고 이제 과외로 좀 돌려서 이제 했어요. 야 근데 델프하고 떼세프를 따는 차이점이 있나? 차이점 있죠. 차이점 있죠. 아니면 학교에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나? 근데 된다고는 해요. 하는데 그럼 니는 델프를 준비했고? 네, 근데 떼스앱 좀 단기간에서 좀 어떤 서류가 필요한다면 떼스앱을 봐두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떼스앱은 보면 무조건 어떤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렇지. 근데 델프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레벨을 신청했는데 그 시점에서 떨어지면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떼스앱은 전체적으로 보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증명서가 나오니까 학교에서도 어필하기 좋고. 그래서 막 특히 떼세프가 좋은 점은 분야별로 뭐 수준이 나오거든요, 니보가. 그래서 그 좀 뭐가 떨어져도 다른 게 매우 높거나 그런 게 되면 좀 살짝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동희 같은 경우 어학연수 했을 때 과외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나? 그쵸, 이게 그냥 불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잖아. 어떤 시험의 한 종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증명서를 따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불어가 아니라 이제 시험마다 유형이 있잖아요. 이제 그치. 요령이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이 응시자한테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치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아무 불어 배우는 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입학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내 생각에도 어학연수 할 때 불어가 조금 부족하거나 더 배우고 싶다 하면 파리권에는 뭐 불어 불문학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외를 보충으로 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게 지방과의 좀 차이긴 하다. 지방에는 뭐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파리는 뭐 워낙 많으니까. 아니면 전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해요. 그 뭐. 화상이라든지 스카이프 해가지고 화상으로 과외하든가 아니면 전화 회화. 전화 회화까지 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야. 불어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학원이 부족한 데가 좀 있긴 있거든요. 특히 국립들 쪽이. 그럼 자기가 부족한 분야를 구해서 좀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니는 그럼 포트폴리오로 그때 얼마나 했었는데? 그때 14년 11월부터 했다가 중간에 검정고시 보면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저 12월 31일까지 했어요. 30일까지. 출국하기 하루 전날까지. 하고서 했다가 어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의 작업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시험을 보면 붙을 수야 있겠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나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시 와서 한 그때 17년도 중순부터 18년도 초중반까지 했죠. 몇 개월 동안 다시 작업. 동의 한 번에 끝냈지? 나요? 아니 포폴. 포폴 그냥 한 번에 끝냈어요. 한 몇 개월 정도 했는데 기억나나? 처음 한 1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한국에 있을 때는 입시 미술을 했을 거 아니야 둘 다 뭐라도 경험이. 근데 바로 이렇게 프랑스 미술 유학 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했을 때 안 힘들었나? 전 힘들었죠. 근데 정한테 니는 좀 시간 좀 걸렸지. 왜냐면 그때 입시 미술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리고 그러니까 19살이니까 아 19살. 19살이었어서 18살 말에 시작해서 19살 동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너무 적고 사회생활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면 그림으로 원래 그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표현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경험도 적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적응도 잘 못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동현이는 포트폴리오 거의 막판에 막 쏟아지지 않았나? 오히려. 아니다. 제 부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치? 아니, 그랬어요. 그랬나? 다시 할 때는 아니었는데 시간은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근데 저는 재밌었는데? 저도 1년 한국 입시미술은 딱 1년 겪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미국 대학교 준비하는 이제 미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랑스 입시미술을 한 거라서 세 가지 유형을 한번 겪어봤는데 한국 때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솔직히 학원에서 포폴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시험장을 돌면서든 학교 입학한 애들 만나서든 그 사람들도 포폴을 학생들끼리 만나면 서로 보여주잖아. 그랬을 때 어땠는지. 이번에 시험 볼 때 봤던 거는 음. 그러니까 확실히 프랑스 애들은 개성이 진짜 세고 음. 그 다음에 한국인들 봤을 때는 한국인들도 이번에 진짜 개성이 다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성이 셌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골고루 한 편이거든요. 그 작업이 그러니까 엄청 골고루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드로잉, 동영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국인들 보통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오브제만 하고 어떤 사람 사진만 하고 어떤 사람 동영상만 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작업량이 되게 적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형식이 다양한 걸 정말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더라도 임팩트가 세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이번 거는 근데 그 이번 것도 솔직히 작년에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 하면은 달라지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포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포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 뿔은 나도 진짜 작업 좋았다. 너무 좋았다 진짜. 입학하기 참 좋은 포폴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건데 반응 좋았어요. 근데 그런 뻔한 거 말고 실제로 그 어디 세르지가 진짜 작업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거 진짜 근데 이름 적어놓고 네 그거 그랬는데 어. 포트폴리오에 때문에도 있지만 면접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얘가 말인지 포폴도 괜찮긴 하지만 얘가 의지도 있고 독특하고 뭔가 지지도 않고 뭐 그러면 수업도 잘 따라올 의지가 보이고 이러니까 관심을 한 번 더 준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뉘앙스겠죠 그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포폴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당연한 건 당연한데 아무튼 전체적인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포폴이 두 사람이 경쟁자 수준이 똑같다. 그럼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붙을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불어도 비슷하고 포폴도 비슷하면 더 적극적이거나 매력적인 사람이 훨씬 더 뽑힐 가능성이 높겠지. 태도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니는 그 태도 점수도 많이 반영된 것 같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게 진짜 중요하긴 하다. 근데 매력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평소에 자기 생활이 미술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야 되겠지 진짜로. 음. 전시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뭔가 개성이 진짜 있어야 돼. 억지로 못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저는 또 억지로 못 만드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입시 면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이 준비를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면접장 갈 때마다 저는 뮤지컬 한번 찍는다는 생각을 항상 갔거든요. 네. 그리고 동선도 생각하고 그냥 저는 진짜 할 말 같은 거 꼭 해야 되는 말 같은 거는 표정 연기까지 다 이제 하고 갔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안 하는데 나 때는 사실 그랬다. 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멘트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맞아. 지을까 진짜 쇼 한 편 한다 맞아, 생각하고 맞아. 최선을 다해갖고 맞아. 어떻게 해서 진짜 빵 터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빵 터지는 건 얻었지만 감동적으로 엄청 감동도. 근데 그걸 뭐 억지로라기보다 그거를 진짜 혼자서 막 불어를 중얼중얼 맞아, 하면서 맞아. 진짜 연습을 많이 했지. 저도 전날에는 그거였죠. 타이머 켜놓고 시험 시간이 보통 15분에서 20분이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전 최대 8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 맞춰서 얘기해보고 들어가서 까는 거부터 시작해서 시간 다 재보고 그랬던 거. 네, 그랬죠 그때. 대본도 막 아무리 못할 수 있더라도 짜놓기라도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 미술학 이제 준비부터 이제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니들이 이제 추억해봤을 때 어떤 점이 이제 제일 뭐 중요하다 아니면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뭐라도. 가서 그냥 만약에 한국에서만 하고 가더라도 자신감? 진짜? 언니가 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작업에 자신감이든 태도든 그냥 가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좀 떨어지더라도 난 노력할 거다. 계속 열심히 할 거다라는 의지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 시험을 칠 거면은. 근데 가서 생활할 때도 너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휩쓸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일 어렵지만. 저는 좀 뻔한 얘기인데 그냥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전 언어가 진짜 많이 안 돼서 그냥 포플로 어떻게든 눈에 띄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프랑스 가서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뭐 2-3장씩은 꼭 드로잉하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쌓이면 메리트가 되긴 하더라고요. 나는 뭐 거기서 추가해서 건강? 아. 건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기업 준비할 때 건강에 대해서 진짜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아니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덜 잃는다. 덜 잃는다. 음식을 이렇게 계속 사서 먹으면 망한다. 나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기만 해도 파리에서 맛집만 다 돌았는데 잃은 건 건강밖에 없다. 맞아. 건강 제일 힘들죠. 근데 가서 요리를 솔직히 해야 돼. 요리를 안 하면은 무조건 저는 제가 막 진짜 최소한으로 해왔을 때가 바게트, 크림치즈, 토마토, 계란만 먹고 아니면 라면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건강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이 날아가는 동시에 입지도 날아가는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러니까. 운동도 그냥 보통 그래도 프랑스는 기숙사에 짐 아니면 보통 집 주변에 짐이랑 요가 하는데 진짜 많거든요. 필라테스라든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서도 그렇다니까. 네, 학교 네. 들어가서 건강 해야죠. 맞춰줘야지. 진짜. 진짜 프랑스에 좋은 비타민 많아서 맞아, 비타민 진짜 많아. 약은 많이 챙겨 먹을 수 있어. 드셔야 결론은 음식을 해먹어라. 조금이라도. 왜? 약. 해먹어라. 약이라도 먹어라. 약 좋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약이라도 먹어라. 지금까지 아틀리에 비해서 프랑스 미술학 가는 법을 학생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